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도 황사,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좋지 않은 오늘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상태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나쁜 곳은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세제곱미터당 77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오늘도 외출할 땐 마스크 잊지 마시지요. 예. 중국 양제츠 방한도 실검 순위에 올랐습니다. 양제츠 미국 대사 오랫동안 지냈고 중국 외교부장도 지냈지요. 현재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하지요. 다만 한미 두 나라가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하여간 동북아시아에 대화의 기운이 덮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7시간. 검찰이 그 7시간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기에 참모들 연락 안 받고 침실에 머물렀다 이거죠. 추정컨대 주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 친박 인사 중에 홍사덕 씨라고 기억하시죠? 이분이 예전에 낸 책 이름이 생각납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오늘 준비한 노래는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목요일은 주간경향 반기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기겠습니다. 반기용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간경향 반기용 기자입니다. 예. 자, 우리 반 기자님,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있다고?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검찰총장과 이제 기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네. 관련해서 공수처 도입도 수용하겠다라는 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생기면은 그렇죠. 기소 권한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갖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소 독점을 해왔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검찰이 예. 기소 독점주의 안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네. 너무 편안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권한을 좀 과대하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검사를 만약에 네. 재판에 세운다? 그것도 역시 동료 검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예. 검찰 수사, 검사 수사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네.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 간담회에서 문 총장께서 네. 국회에서 좀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을 해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요. 지금의 좀 그 경찰과 어떤 수직적인 지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평적인 네. 사법 통제 모델로 좀 바꾸고 네. 우리 국민 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모색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한 발 좀 뒤로 물러선 거죠.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그 입장 이런 네. 쪽으로 조금 한 발 더 물러선 건데 예.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은 좀 양보를 안 했습니다. 검사의 그 영장 심사 제도 이 부분만큼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제 인권 보호 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꼭 그 지금처럼 유지를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을 좀 분산을 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양보할 수 없다. 대신 공수처는 받아들이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갖고 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예.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간담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내면서 예. 이 사람 인신 구속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 권리를 그동안 검찰만 갖고 있었는데 예. 뭐 경찰도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건 안 된다. 예. 오직 검찰만 가능하다.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란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이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전에는 순사였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었는데 예. 이 경찰이 워낙에 이제 말하자면은 악독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고문 경찰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문 경찰도 있었고요.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경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이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을 또 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보다 더 인권을 생각하고 네. 법리에 충실하게 사람을 구속하더라도 구속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또 검사만 또 독점하다 보니까 검찰 만능주의가 돼버리는 측면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 네. 그 너무나 좀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죠. 네. 그래서 검찰들이 뭐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좀 음. 검세니 뭐 이렇게 아하. 많은 비하 용어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는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검찰 개혁에 그 선행돼야 할 것은 검사님들이 예. 우리가 그동안 뭐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많이 잃었다라는 네. 자성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 예. 각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그냥 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싶네요. 뭐 일선에 좋은 검사님들 많이 계시고 99%죠 예, 사실. 예. 이제 일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예. 생각을 가진 검사분들이 이제 물을 흐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는 게 이번 네. 정부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검찰, 경찰 일선에 계신 우리 검사, 형사분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뭐 그분들 99%가 훌륭한 분들인데 1%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간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 예. 다녀온 게 아니라 아직 중국에 있습니까? 다녀왔죠. 아. 예, 지금 북한으로 귀환을 했고요. 예, 예. 28일 네. 들어갔고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 엊그제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 그 중국에 간 게 아니겠느냐 예. 사실은 그 말씀 나누면서 저도 거기에 그쪽에다가 설마 김정은이기야 했는데 개망신을 저희가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건 뭐 아직은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약간 그쪽으로 좀 기울었었죠. 사람들은 그거 기억 안 합니다. 그거 기억 안 해요. 반기웅과 김용민이가 저희 네. 김여정으로 네. 이렇게 예측했다라고만 기억할 예, 뿐입니다. 저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였고 사실은 이제 한 표를 던졌는데 어쨌든 열차에 탄 거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이 약간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 이거는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중국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교 무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천명을 했다는 사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예. 다만 이제 한미가 착한 의도를 전제로 한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적 예. 해법을 제시해야만 뭐 네. 사실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합의를 보면은 예. 북한은 나름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다른 나라들이 예. 합의를 깼다. 그동안 쭉 그렇죠. 그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날마다 뭐 약속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는데 예.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핵화 요 조치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 계속 그 뒤에서는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 그 볼턴 네. 요 분이 이 비핵화 해법으로 이제 그 리비아 모델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리비아 같은 경우는 비핵화 합의를 하고 네. 핵 능력을 이제 완전히 좀 해체를 하고 예. 관련해서 이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앴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카다피가 제거됐어요. 예, 맞습니다. 반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모델을 언급하는 순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반길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이 비참한 말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뒤로는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통이 좀 있겠네요. 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현재 예.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안 위원장이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제였죠. 서울시당 개편 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따로 이제 지도부를 만나서 지방 선거 출마 문제를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유승민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지방 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 출마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거듭 불출마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안 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 물었더니 저는 나가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발표할 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의 그 출마를 놓고 계속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당 내에서든 당 외부에서든 계속해서 좀 사실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그 나가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이제 그 시기인데 다음 주쯤에 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2부 아빠 뉴스 시간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하는데 아빠 뉴스에서 미흡하게 다루면 또 이제 4부 4부 알쓸 경제로 가고 알쓸 경제에서 못 다루면 뭐 하여간 오늘 밤 최백호의 낭만 시대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법원이 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또 적중을 했네요. 그 예측은 맞으셨군요. 김정은은 틀렸지만 혼자 틀린 거예요. 자,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뭐 사실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일단은 그 증거 인멸 우려나 이제 도주 우려. 이제 법원 측에서는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도망갈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뭐 이걸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인멸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좀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좀 덧붙인 게 지금 단계에서 안 전 지사를 구속을 하는 거는 이분의 어떤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게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안 전 지사가 계속해서 사실은 자진 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수사에 뭐 방해를 한다든지 혐의를 뭐 뭐 물론 이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 검찰은 이제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인가 여부를 좀 살핀 뭐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그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네요. 김지은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협상 합의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식적으로 두 무역 대표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선언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한미 노동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합의다. 그레이트 딜이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영어가 약한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얼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노동자나 서민층들에게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쉬운 단어, 한국인들이 듣기에도 쉬운 단어를 쓰니 이건 뭐 비교적 서민들에게 맞춤형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귀에 좀 쏙쏙 박히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가 있습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사촌이요. 아이 씨.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예. 그분의 영어가 어떻게 된 영어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좀 오가기도 했었어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예, 뭐. 예, 맞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예.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트 예, 딜? 그레이트 딜 예,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안보 관계에 이제 앞으로는 좀 집중하자 이제 그런 멘트를 했고요. 예. 대변인도 여기 관련해서는 예. 미국 노동자랑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큰 의미가 있다, 큰 거래고 중대한 승리다. 예.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그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 홍승희님, 반기용 기자님 브리핑이 너무 좋습니다. 깔끔한 정확한 전달.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박상우님, 김엄마가 틀렸으니까 청취자에게 커피 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반 기자님도 커피 쏘시라고. 예. 이럴 줄 알고 오늘 반기용 기자님이 이제 고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예,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셨고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예. 정상근 기자가 네, 매일 데일리 브리핑을 하시게 되는 매일 상근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오늘 반기용 기자님 그동안 네.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귀한 브리핑 너무나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10시 반 넘어서 아빠들의 왕수다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함께해 주실 거지요? 김용민의 정치쇼 2부입니다. 2부 임소영님 병원인데요. 평소 10시 러브 FM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놓았더니 검사 중에 함께 듣게 된 병원 간호사님들도 정치쇼 재밌다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야겠다라고 하셨네요. 아, 그 병원 정말 유용한 병원입니다. 예. 얼마나 유용한지 용안실에서 살아났어.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을 또 이렇게 진담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없겠죠. 예, 고현준 씨 농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권혜영님 차 운전하다가 벚꽃이 활짝 폈어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고, 김명수님, 고현주님 지난주 형광펜 칠한 옷 입고 오시더니 오늘은 2대8 머리로 아우. 오토바이 시동 걸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오늘은 제가 약간 그 면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 컨셉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공무원. 예, 뭐 그래도 예. 오토바이.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나름 되게 신경 쓴 건데. 자, 그리고 말이죠.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보다도 진행을 더 잘한다고 문자를 올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게 또 소개를 한 모양인가 봐요. 네. 가짜 뉴스의 온상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진행자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가짜 뉴스를 배척하는 레알 뉴스만 전하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고현준입니다. 네. 나보다 더 진행 잘한다는 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니죠. 진행 자체는 제가 훨씬 유려하죠. 유료하다. 예. 유료화예요? 뭔 소리야 이게? 잘했어. 예.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한국경제신문 정인석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아빠들의 왕수다가 구성됐습니다. 성원이 된 거죠. 성원이 됐습니다. 자, 성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예. 자,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셨고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거 봐 진행이 유리하지가 않았잖아. 약간 무료해, 삐걱대는 약간 무료해 좀 무료해 여기. 걸리네요. 무료해, 무료해 좀. 네. 좀 잘해주세요. 예. 아니 근황 토크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날씨 얘기나 날씨 얘기. 진행론 1장 1절에 방송 시작은 근황 토크로 시작해야 네, 날씨 얘기. 규정이 네. 있는데 예. 날씨도 좋고. 야, 오늘 또 미세먼지 나쁜. 정말 진부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황 토크하지 말자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세월호 7시간 베일을 벗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지금부터 토크를 시작할 텐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 이게 오늘 아침에 그쵸. 이 소식 전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상실감을 엄청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예. 오전 10시 20분까지 자도 되는 자리인가? 매주 수요일을 왜 알아서 쉬는가? 뭐 이런부터 시작. 왜냐하면 특히 제가 진행하는 방송 시간대가 오전 6시 20분대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시간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진짜 허탈감, 상실감을 느끼셨나 봐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많이 왔는데요. 오전 10시쯤이면 6시에 생활하는 분들은 6시에 일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뭐 이거 점심시간 아닙니까? 잠드실 때죠, 진짜. 예, 네. 예, 예.
뭐 잠까지 잘 시간은 아니고 점심 먹기 전에 오침. 간식. 오침은 정치쇼 들어야 될 시간이죠. 자, 하여간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정부 인사들과 함께 해명해 왔던 것들이 뭐 거의 다 거짓말로 거짓말이에요.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대잔치죠. 예,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거짓말 대잔치. 이걸 약간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로 돌려보자면 오전 10시 12분쯤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안봉근 비서관을 태우고 관저를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게 내실 침실까지 가야지 겨우.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화를 했는데 두 번인가 했는데 안 받으니까 진짜 침실 앞 가서 헛기침도 하고 똑똑도 하고 해서 겨우 그제서야 나와서 이 사실들을 인지를 했다라는 게 시작인 거고. 전화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네. 사실은 그 검찰 수사 결과에 10시 20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그 침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근데 프라이버시였나요? 통상 전화가 울리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음으로 해놨어요. 아무튼 이게 아니 뭐 휴대전화로 걸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의혹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밝혀졌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7시간 전체를 다 지금 발표를 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전화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진짜 잠에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 궁금증은 또 양산됩니다. 궁금증이 양상되고 상상력은 더 발휘하게 되죠. 예. 그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10시 20분쯤이 넘어갔을 때면 세월호가 거의 100도 이상 넘어져가지고 거의 전복이 골든 됐을 타임이라고 때죠. 하죠. 예. 10시 17분이었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이었고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그 조타실 안에 있는 시계는 10시 17분으로 시계가 스톱이 돼 있잖아요. 그 이후 시간에 겨우 이제 보고를 받은 거고 그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 엔진실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보고한 사람도 혹은 보고를 받은 사람도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말이고. 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니 10시가 넘도록 왜 청와대는 이제서야 대통령한테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됐다는 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얘기인 아니 근데 거죠. 8시 50분대에 그렇죠. 신고가 들어갔고 그로부터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걸 파악한 게 뭔가 다른 보고 라인이 있어서 파악한 게 아니라 네. 언론사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보 뜨는 거 네.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는 수요일 날 쉬는 날입니까? 이게 그 군대 가면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의 날 날. 전투체육 혹은 정신교육하면서 약간의 교육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쉬는 날 느낌이 약간 있는데 가정의 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왜 쉬는 거죠? 이게 4월 달부터 쉬었다 그러더라고. 2014년 4월부터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투체육 이런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출신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투를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훈련만 좀 하다가 전투는 저도 못 해봤습니다. 예. 네, 전투 해본 분들은 많지 않죠. 예. 그렇죠. 네. 고현준 씨는 지금 군대 제대로 갔다 왔다 뭐 이렇게 그렇죠. 자랑하고 있는 네, 겁니다. 만기 전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령은 몇 번? 아유, 저요. nothing. 나싱. 타령 시도는 아, nothing. 타령 결심은 휴가 복귀하다가 약간 늦은 적은 있어요. 아하 네 차막혀가지고. 미필적이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10시 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 2시 15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오죠. 예.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중대본을 갈 것을 그제서야 회의를 해서 예. 중대본 가는 걸 결정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 그렇죠. 뭐 아무 직함도 없는 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가자 하니까 가자. 제안을 해서 갔다는 거죠. 가자도 아니고 가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가짜로? 그렇네요. 아니,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또 바로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머리를 윤전추 행정관한테 또 연락이 되고 윤전추 행정관이 그 소위 말하는 정자매 머리하는 예. 정자매. 예. 강남에 있는 미용사들을 불러서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하죠. 다소 예. 흐트러진 머리를 예. 연출을 해서 오후 4시 33분 음. 중대본 도착을 하거든요. 네. 거기 와가지고 했던 그 유명한 말. 예.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답니까?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네. 이런 말을 어이없는 말을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구명조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인지를 보여준 못하고 거죠. 있는 뭐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봉창도 들리는 소리를 네. 하신 거예요. 그때 예.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예. 내용도
이게 뭐야 도대체. 예. 전 국민이 다 가슴 졸이면서 예. 애태우는 시간을 보냈는데 예.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나? 예. 아 그래도 설마 예. 모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뿐 내용뿐 아니라 그 당시의 표정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걸음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상하다. 왜 저렇게 부자연스럽지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예.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어떤 중상모략이나 뭐 그런 음모론이 아니라 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청와대에서 그 전에 계속했던 얘기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 머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정자매를 제외하고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전추 씨가 증언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여기에 결부가 안 돼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최순실 씨가 왔다 간 게 수사 결과 밝혀졌잖아요. 이 수사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영선 그 행정관의 그 상황을 볼 때 이 예. 사람이 저기 강남 어디에서 김밥을 샀었나 보죠. 네. 그게 나와서 왜 이 시간에 강남에 있었지? 그래서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예. 강북에서 강남을 2차례 왔다 갔다 한 게 그 오후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영선 행정관이 강남에 살고 있던 최순실 씨를 태우고 예. 청와대로 왔던 사실이 요렇게 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냥 의심만 해가지고 계속 캐물어서 그 자백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김밥 샀잖아요. 예. 그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했고요. 네. 또 무슨 영화에 그 신용카드 네. 쓰면 탁탁탁 아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남산 터널 예. 지나가는 것도 역시 CCTV로 체크가 되니까. 다 네. 확인되니까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에 예. 그리고 또 청와대 내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예. 실제로 움직여 본 거예요. 시간대를 똑같이 봐서 예.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측근들을 추궁해서 결국은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게 거죠.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빼박이죠.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미님,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은 최순실 씨인 것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배미진님, 게으른 사람한테 나라를 맡긴 꼴이네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묵인했다는 겁니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지금 쓰신 거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셨어요. 이은미님, 전 이분의 짧은 이 문자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와닿았습니다. 전쟁 났으면 어쨌겠어요. 예, 실제로 한국 전쟁 6.25 당시에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인지하게 된 것도 놀랍게도 7시간 후였습니다. 예, 아침에 그 경회로에서 낚시하는 데 가가지고 각하 전쟁 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전엔 전혀 몰랐고 뭐 포성은 들렸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시절에는 예.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 발달이 안 돼 있었을 테고 네. 그 전방에서 난 전쟁 사실을 뭐 이렇게 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뭐 7시간 말은 안 되는 거지만 예. 걸릴 수 있지만 지금 2014년 4월 16일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의지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또 김장수 장관은 스스로 말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전달하러. 또 어제도 연락병이 또 뛰어다녔다. 네. 이게 21세기 IT 강국의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뭐 관저에 있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관저가 이제 주무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는 곳이에요. 집무실이 아닙니다. 예. 거기서 보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 집무 공간이다. 네.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를 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얘기했었는데 네. 보고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 오전에 예. 한번 오후에 딱 한번 두 차례 했죠. 모아서 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모아서 프린트해가지고. 네. 근데 그걸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몰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갔다는 농한데 이걸 네.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예. 정말 국정을 잘 수행했다. 네. 놓치는 거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썼는데 참사가 발생한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책임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었고 네. 또 11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보고했다라는 말도 꽤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남들 다 일어나서 일할 시간 오전 10시까지 주무셔야 했는지 이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저 무슨 일반 식당 가더라도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 뉴스가 나오는 보통 그런 네. 채널들을 선택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하시는 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세월호 그럼요. 참사였는데 그걸 대통령은 아직 주무셔가지고 이 상황 파악조차 안 됐다. 네. 예.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윤전수 행정관이 10시 25분, 36분까지 보고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왔던 2시 15분까지 3시간 40분 정도 기간은 예. 전혀 복구가 안 돼 있어요. 그동안 그 시간에 또 뭐 했냐. 세월호 7시간 그중에 또 세월호 이제 4시간 정도 가량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이번에 조사에서 그러니까 수사 비어 결과에도 있어요. 없어요. 비어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본을 갔다 오고 난 다음 중대본이라면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고 네. 여기가 이제 정부 서울청사 네. 예전에 정부 종합청사로 불렸던 네. 광화문 앞에 광화문 청사. 그 얼마 거리도 안 돼요 거기. 그럼요. 그렇죠. 거기 네. 같이 사건 발생하고 네. 뭐 7시간 7시간 후죠. 9시간 후에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수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통상적인 그런 평범한 형태의 수면이 아닐 가능성까지 누군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심하는 거를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의심합니까? 설마 국가원수가 그랬겠습니까? 예.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 본인이 판단해도 될 그런 사안 중대본으로 가자. 그렇죠. 이걸 최순실 씨가 결정해서 따랐다면은 이 4년, 5년을 못 채운 이 4년 동안의 중요 정책 결정 워낙에 이거를 많았을 과연 텐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판단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국방, 경제, 예. 외교, 안보 등등 관련해서 또 복지도 있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예. 모든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위에서 결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 네. 또는 관여의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지침을 주고 스스로 결정을 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 알 수 없겠습니다. 뜬 소문이긴 하지만은 개성공단 피해수에 네. 이 결정을 최순실 씨가 했다는 설이 그게 또 미얀마랑 상당했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미얀마요? 예, 미얀마에 또 뭔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이런 미얀마가 것들 뭐예요? 거기 버마? 예, 옛날 범하죠. 예. 오, 거기 공단 만드는데 그러려면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개성공단을 폐쇄를 해야 이쪽으로 가고 거기 미얀마 땅은 최순실이 갖고 있고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이런 논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들었던 사람들 석고 대죄해야 한다. 이 홍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홍지만 대변인이 예. 어제 그 논평을 낸 건데요. 예.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예. 니네들이 지금까지 7시간에 대한 의혹 뭐 구슬 했네. 뭐 누구랑 성형 같이 시술을 있었네. 했네. 네. 뭐 수술을 했네. 약을 먹었네. 뭐 주사를 맞았네. 예. 이런 것들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냐. 그동안 니들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이거 아니요. 지금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게 있다 없다를 알 수는 네.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 7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석고대죄해라.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예. 그래요. 그 하여튼 그 전후로 그러니까 중대본 다녀온 이후에도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죠. 그 이전은 뭐 주무시기만 했다. 이전 이후의 일들까지 명백하게 다 규명이 된 다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한번- 전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논평을 수정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정했어요. 그래서 예.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빼고 예. 다시 논평을 내놨는데 네. 원래 있던 논평 중에서 이런 부분도 참 이게 좀 검토할 부분 살펴보고 싶은데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제목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예, 예. 정말 당의 예. 그 해당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앞으로 선거 국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결정과 행보를 펴야 되는 해당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예. 다 동의하는 내용인지 좀 굉장히 예. 궁금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변인의 입장이 어젯밤 나간 이후로 우리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간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수정해서 사실상 다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누가 진행을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하네요. 그렇네요. 어떡하죠, 아무래도 이거? 우리 저 김영민 씨는 저기 이 성대모사를 네. 잘하시는 걸로. 네. 네. 진행은 잘 못하고 진행 잘하시죠. 네. 너보다. 예. 알겠습니다. 자, 3568번님 최순실 씨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그네의 침실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글을 보내셨고 저는 꼭 사볼 겁니다. 책. 그래요. 저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고록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출판사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출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쓸 때도 뭐 저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요. 대명사가 막 네. 남발되고. 예. 6113번님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당시 대통령이 한 행동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서가 될까요?라고 하셨고 강수산나님 절대 잊지 말아요 세월호라고 하셨고 유상임님도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요. 잊혀지지 않아요. 분노가 치솟고 슬퍼서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제가 그 사고 발생 당일날 현장에서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셨어요? 아침에 속보가 터지자마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조금 가다가 전원 구조 오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큰 배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구조가 다 되겠구나. 예.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진도에 도착을 했는데 팽목항 현장에서는 그 사고 현장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고에서 학부모들께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도 체육관에 다 모이셨는데 그때 뭐 이 물에 젖었을 테니 담요라든지 이런 담요라든지 거. 뭐 예. 갈아입을 옷 이런 것도 준비해 챙겨가지고 갔는데 가족분들도 거기서 현장에서도 곧 구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 그리고 1차로 구조돼서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들한테 또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땠니? 상황을 좀 얘기해 주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내방송 못 들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안내방송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밝혀지는데 계속 배는 뒤집어지고 나중에 우리 흔히 계속 많이 봤던 거 있죠. 배꼬리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그 모습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예. 골든타임 놓쳤고 그게 이미 저녁 시간 다 됐을 때거든요. 저녁 시간 다 됐을 때는 뭐 거기 와 있던 그 가족분들의 그 분노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그날 밤 상황을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구조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었어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그 이제 예. 침몰한 그 해역으로 네.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접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맹골 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못 가게 한 것도 뭐 이게 가족이든 뭐든 다 막았어요. 미디어도 막고 다 막았었고. 예. 뭐 잠수사가 뭐 들어갔네, 뭘 띄웠네 이랬는데 나중에 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보도는 뭐 무슨 사상 최대의 뭐 구조 작전이다, 뭐 관합동 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보도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기레기가. 예. 예. 그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정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뭐 구조 작전 뭐 운운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그 마이크에 접근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죠. 막 분노하던 그런 모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아이고 참 제가 검진 받으러 가는 길인데 혈압이 고혈압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2544번님 이런 글 남겨주셨고 이승희님 뉴스를 보던 그 순간을 억지로라도 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옆에 직원이 하는 말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3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진행 좋아요.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송원일님이 정치쇼 이거 너무 브리핑이 왜 나오죠? 갑자기 정치쇼 이게 너무 중독된다고 맨날 따라한다고 하십니다. 예, 매끄러운 진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쇼 이거를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예. 뭐 제작진이 뭐 조언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해요. 예. 우리 저 라디오 CP님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나요? 없었어요. 이건 그렇군요. 창의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허청에 등록도 네.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네네. 아무도 정치쇼 못하게. 예. 자 7181번
님, 네. 7181번 쓰시는 분, 저 때문에 고효준의 뉴스 브리핑 듣기 야구 시작했는데, 선수죠, 고효준. 예,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고효준의 뉴스 브리핑도 정말 잘합니다. 야구하세요, 고현준 예. 평론가는 이제. 그래요. 아니 저 포털에 제 이름 치면 연관 검색어로 한동안 이 고효준 선수 이름이 떴었어요. 왜요? 그냥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아니 예 고현준입니다. 예, 예, 현준.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분 한 분이 고릴라를 통해서 진행은 은정 씨가 더 잘하지요. 저는 적극 100%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효준의 뉴스 브리핑에 함께하는 분이 이제 우리 성은정 씨. 씨. 예, 은정 씨가 더 잘한다. 저 그분 때문에 들어요. 아, 네. 은정 씨의 그 뭐랄까요 역할은 충분히 예, 네. 공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 약사하면서 성우예요. 그렇죠.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현준 평론가 아프면 약도 지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모르겠고 저희 작가분들은 뭐 다이어트 약 한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상훈님이 올리셨군요. 예. 진행은 은정 씨가 잘하죠. 예. 아유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예요. 육성 사이다. 예. 예, 박사님 저희 그 프로그램 할 때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고효준 씨한테 보내는 문자는 아닌 것 같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엊그제만 해도 설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갔겠냐라고 했는데 아 제가 들었어요. 어, 김여정이다라고 얘기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진행이 매끄러웠어요. 예. 예. 진행은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틀렸네요. 예, 틀렸지만은 뭐 누가 그렇네요. 알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구속 음.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 갑자기 손수호 생각나네요. 변호사님 까먹을 뻔했네요. 아이고, 네, 한번 자랑 세상에.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이정열 전 판사도 마치셨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팟빵에 직접 댓글도 다셨다고. 네. 제가 뭐 구속이 즐거웠다기보다 예. 맞춘 게 기뻐서 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신문 광고도 내시죠. 내가 맞췄다고. 예정 중입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아이 정말 이거 뭐 변호사 겸 역술인 우리 손수호 변호사. 네, 대단합니다. 역변. 네, 그렇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도 그 안희정 전 지사 네. 영장 기각 네. 예측하셨습니까? 내심 예측했습니다. 내심. 재청구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추가 증거가 없는 한 이번에도 기각되겠죠. 그 증거가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도주 염려가 없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만 없어서 네. 물론 그게 없어도 기각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이상 그 전에 따져야 되는 게 범죄 사실의 소명이에요. 예. 즉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그런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네네. 자, 지금 이 상황 여기서 뭐 더 추가된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도의적으로 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긴 한데 네. 법적으로는 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죄로 기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간음,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에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죄가 업무상 위력으로 네. 보기 힘들다. 그렇죠. 그 네. 위력을 증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결국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애매할 때에는 무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법적으로 예. 따지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저희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야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김정은은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네? 아마 통일이 된다면 특별 특별 법정이 열린다면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네, 같아서 그렇죠. 네. 할 소리 정치적인 안 할-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네. 가려야 됩니다. 저의 외모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징역형입니다. 무기징역. 알겠습니다. 무죄일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야 무죄 추정을 넘어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부인 리설주까지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규모의 방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에서 예. 그 녹색에 노란색에 그려져 있는 이른바 특급 열차, 네. 전용 열차는 김씨 일가만 탈 수 있어요. 김용민 PD만 탈 수 있어요 여기서. 예, 김씨 일가라면 김여정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김여정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백두혈통. 맞습니다. 음. 그런데 그 장성택은 못 하고. 그렇죠. 타도 저 뒷칸 짐칸에 탔어야 되겠죠. 근데 혼자 못 탄다는 거죠.
뭐 김정은이든 김여정 부부장이든 탔으면 뭐 어차피 21칸이라는 거 아니에요? 21명이 그러니까 뭐 수행하면서 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탈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타고 해외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여정이다라고 가능성을 했던 게 김정은이 설마 나가겠어? 뭐 2011년 집권 이후에 한 번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보자고 해도 시진핑 주석이 안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가면 호감형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뭐 남측에 내려왔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처럼 잘 효과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김여정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예. 이걸 생각 못한 거죠. 이 경비나 의전이 네. 국가 원수급으로 다 한 겁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수준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인이 나가고 그다음에 식사를 뭐 2번이나 같이 했다고 하고 시진핑 자금성 또 비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어대라는 그 국빈들이 왔을 때 머무는 숙소에서도 머물렀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여정이 아니고 김정은일 것이다라고 했걸 가장 먼저 보도했던 게 재팬 패싱이라고 하는데 일본 언론들이에요. 상케이 교도통신하고 3K는 그 다음날 김정은이다라고 박은 거고요. 이 보도가 이 북한의 최고위 인사가 단둥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일본 언론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였거든요. 2박 4일 내지는 베이징 일정만 하면 1박 3일이었는데 그 일정을 일본 언론들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하여튼 촉을 세우고 있긴 있나 봐요. 아니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오면 딱 2가지밖에 취재를 안 해요. 한국에 있는 특파원. 김정은하고 지금은 저 병석에 있으시면 이건희 회장 2사람밖에 취재를 안 해요. 나머지는 막 얘기해도 김연아 안 합니까? 김연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사다마오랑 김연아를 취재. 우리보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 일본에 너무 많아요. 기자들이. 하긴 저기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가 우리보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일본 언론 보도 내용 틀린 거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엄청나게 많죠. 그 속보 경쟁을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하고 거기는 난리 나죠 진짜. 많이 틀려요 사실. 휴민트 때문일까요? 휴민트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기자들 그 흔히 이제 휴민트도 있고 취재원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국경 지역에 특히나. 우리 한국 기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특파원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일본발 북한 정보는 일단 한 몇 퍼센트, 100점 중에서 몇 점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갖고 봅니까? 매체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이제 주요 이제 매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1%. 50%.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 특종을 먼저 쓰기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1%가 더 많은 특종이죠. 자, 그래도 뭐 매체별로 이제 점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매체를 주로 신뢰합니까? 주로 많이 쓰는 매체들이 교도통신. 상케이는 좀 약간 극우 우익 쪽에 있으니까 완전 우익 있고. 쪽이죠. 그 외에 뭐 신문 다 마찬가지죠. 뭐 TV, 후지 TV든. 아사히를 좀 더 무게 있게 보지 않습니까? 아사히 신문도 아사히 통신 뭐 정말 많이 보죠. 아사히 신문이 비교적 뭐 일본에서 보면 중도적인 색채고 맥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용민? 저는 술 안 하시잖아요. 당뇨가 있어서 술은 안 합니다. 휴민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적 정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제가 누구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정보로 기사화한다. 그러면 휴민트를 통한 기사 작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대부분의 정보 요원들이죠. 그렇습니다. 휴민트가 가장 강한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시사평론계의 조영구. 고현준 씨. 고효준 씨. 고효준 씨 강하죠. 이분 뭐 어마어마해요. 김정은 위원장 쪽하고도 휴민트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광산 김씨들 몇 명 알긴 합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러다 고효준 씨 보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고현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깜짝 방중 2011년 7년 만에 첫 북중 제대로 된 외교 활동 처음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데뷔 전에 리설주 부인 리설주가 같이 갔다는 거죠. 왜 같이 갔을까? 다들 김여정, 김정은을 다 맞췄어요. 많은 언론들이 일본 언론들 비롯해서 설마 리설주가 갔겠어요? 이제 리설주가 갔다는 거죠. 이제 이걸 같이 간 이유는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 정상회담하면 부부가 함께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든 김일성이든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거든요. 항상 단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국가는 그런 국가야. 뭐 일반적인 국가와는 좀 다른 국가야라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총 출정했지 않습니까? 권력 서열에 있는 거의 10위권에 있는 사람. 뭐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되게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설마 이게 누가 먼저 요청을 했을까? 근데 중국이 먼저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답방도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두세 번 계속 한국으로 와달라 그러고 했는데 아직 때가 되면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내일름 가겠다라고 해서 이 북중 관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른바 혈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었죠. 우리 애청자분이 아사히 맥주는 아사히 신문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신선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관련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 백두 혈통만 이용한다는 그 열차, 특급 열차 내부를 보니까 모든 객실창이 방탄 처리돼 있고 평양과 원활한 연락을 위해서 위성 전화 같은 첨단 통신 장비가 구축돼 있고 그래서 선로가 또 따로 있는 모양인가 봐요. 이 차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움직이는 완벽한 요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김정일 있는데. 전 국방위원장이 중국 가다가 2000 몇 년이었네요. 용천역 폭발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노린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 특급 열차가 움직이는 뭐 패턴이라든지 이건 모두 부안입니다. 철통 부안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똑같죠. 동선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뭐 그건 당연히 감춰야 될 그런 보안 사항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에서 베스트 드라이버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는데 중국이 훅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삼각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이 크잖아요. 양자를 좀 중재를 시킬 수 있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중국이 끼어든 거죠. 사각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가 어느 편을 들 심판이 아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노리는 건 미국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되게 치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비핵화 회담이 될 텐데 중국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점진적이고 상호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 니네도 뭔가 내놔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미국은 일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선 핵포기 후 지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요구를 리비아식 핵포기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될 수 있느냐. 리비아식이면 카다피가 갔잖아요. 그게 가장 먹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비아의 리자만 꺼내도 북한이 받아들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설주? 알겠습니다. 석근배님 마산 출신 정인설 기자 잘생겼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산 출신이세요? 네, 저는 창원 출신입니다. 창원. 그렇죠. 마산이 창원이 됐어요. 그렇죠. 석근배 씨 아시는 분이세요? 모른다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론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론 조작. 방할단이라고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방할단이라고 아니 이렇게 매끄러운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방송 알바단 방할단. 고효준 씨 진행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산에선 102.5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부산에 부산에서도 이제 파워 FM이 나오고 러브 FM이 나오는데 이 파워 FM 주파수가 이제 마산에서 창원에서 102.5고 우리 러브 FM 창원 주파수는 90.9. 90.9. 경남 창원 불모산에서 1kW의 출력으로 쏘고 있는 90.9MHz 많이 애청해 주시기 불모산까지 알고 있고 102.5로 듣고 있다. 그거 봐 이게 바로 방할단의 실상입니다. 석근배님 이거 각성하십시오. 90.9인데 그분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변호사들이 이거 맞습니다. KMN도 창원에서는 90.9로 90.9 러브 FM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 유승민, 안철수, 이제 사실 바른미래당의 3파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네가 가라, 너도 나가라. 신경전이 결국 안철수 전 대표 시장 출마로 정리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그 문자 메시지로 좀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기도 하고. 막 저도 문자 받았어요. 오후 2시에 뭐 출마 선언을 한다 뭐 이런 그 괴 문자가 돌았는데 그러자 즉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식
그 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무근이다. 거론조차 된 적 없다. 이 그런 괴 문자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이어서 이거 팩트 체크의 대상인데 이거를 관련 업무 책임자나 뭐 최소 이제 그 연계라도 있으면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후에는 최소한 공식 라인인 당 공보실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를 또 이제 돌렸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출마를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또 회의가 있었죠. 회의가 있었는데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함께 이제 서울시당 개편 대회 직후에 만나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서 다음 주 초까지 이야기해주겠다. 사실 나가지 않을 거면 안 나간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결심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미 출마하겠죠. 이미 사실상 출마 결심을 해놓은 상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새로 효과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거냐. 이게 밥은 다 끓었고 뜸들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는 게 지배적인 그런 여론인 것 같고요. 그 분석인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산파라는 말씀하셨는데 산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산파 겸 동업자가 아닌가. 네, 바로 유승민 대표 공동 대표인데 이 유승민 공동 대표를 유승민 공동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광역단체장 출마하자. 유승민 대표도 나가고 안철수 전 대표도 나가고 같이 나가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서로 좋은 길을 같이 가자가 아니라 내가 사지에 가는데 험지에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이런 쪽에 어떤 그 감정 싸움이 비춰진 게 아닌가. 유승민 대표 그런 얘기했죠. 본인에게 출마 종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평당 출신,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인데 이게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절벽으로 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유승민 공동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예전에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말했다. 나는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 나는 출마 안 할 거고 지방선거에서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측에서도 또 측근들이 이런 말도 했답니다. 출마하겠다고 확실히 그 의중을 전달한 건 아니었다.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뭐 안 정해진 것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안철수 이제 전 대표는 출마할 것 같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들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자꾸 이제 뭘 맞추려고 그러네요. 언제 맞췄다고. 한번 더 해볼까요? 역술이니까. 집에 이제 대나무 꽂는다 이제. 전 유승민 대표는 안 나가겠죠. 어디를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대구시장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야당에 나갈 만한 인물, 진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도 지금 그럴 거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이 야권에서 인물난이 없으니까 뭐 돌려막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재 분위기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정도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관심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모처럼 바른미래당 창당 이래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사안이 오랜만에 뉴스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나요? 메인 기사를 이렇게 나오면 좋아하나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그뭐 본인의 부고 말고는 다 좋아한대요. 그렇죠. 이 신문에 저기 부고 외에는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든 뭐 찬사를 받든 뭐 하여튼 SBS 8시 뉴스에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 괴 문자는 누가 보낸 겁니까 이거? 그걸 모르겠네요. 그건 테마주를 안 그래도 오늘 증권가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대요. 많이 오른다고 기사 떴더만요 또. 그렇습니다. 출렁출렁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홍준표 대표 차출론이 나오던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정우택 전 원내대표도 아예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만요. 이제는. 야, 이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세력에서 뭐 같은 당입니다만 이렇게 출마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출마하면 홍준표 대표에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데미지가 있을 모두가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지로 싶어요. 내모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은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할까요?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하죠. 아유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한번 네. 해주시죠. 예? 네. 나가실 겁니까? 내가 또 왜 출마를 합니까? 네. 이 출마를 하려면 이 영남 중진들이 나와야지. 이 어디서 자꾸 이 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지사 한 번 더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서울시장 인재 영입 관련해서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오세훈 전 시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공개 석상에서 오세훈 전 시장도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군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겠다라고 아니 했는데 그분 입당하셨습니까? 입당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 후에 기자가 말했어요.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안 하신다는데 그랬더니 그대로 믿게요. 오세훈이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야. 네. 오세훈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그런 흥미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죠. 예전에 갑자기 2011년 때 그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서울시장. 무상급식. 그때 이제 당대표가 이제 한나라당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그분 집에 동대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했어요. 오세훈 당시 시장을. 그때 나온 얘기가 5살 훈이 아니에요. 오세훈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서주영님, 손수호 변호사님 결혼 안 하신 거죠? 믿고 싶습니다. 했어요. 믿고 싶대요. 믿고 싶다는 건데 어떡합니까? 뭐 믿으시는 건 자유죠. 예, 네. 김나연님은 손 변호사님 애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결혼 안 했는데 애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애가 2명 있습니다. 2명.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평 출신 손수호 변호사가 제일 멋지지요. 인천 부평이죠. 인천 네. 부평. 예. 네. 인천 부평 나중에 뭐 출마할 계획이라고. 저는 뭐 정치 지금 쪽에 요청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고효준 씨는 어디입니까? 고현준 언제 이름 바꿨습니까? 이게 사실은 방송이 그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정확히 팩트만 좀 전달해 주세요. 예. 고현준 씨는 어디입니까? 저는 울산입니다. 울산이요. 네. 집이 울산입니까? 네네. 울산으로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출신 지역이 울산이다. 네네. 사는 곳은? 지금은 여기 SBS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곳을 얘기해야지 왜 고향을 얘기합니까? 소개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람이 이게 두 분 다 진행 별로네. 가짜 뉴스에 너무 둔감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 염려가 됩니다. 예. 방송은 팩트만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페이스북은 내 문자를 보관 중이다. 고현준 평론가 짧게 해주시죠. 이게 결국 그 방통위까지 불려갔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왜 흔히들 무슨 뭐 가입할 때 보면 뭐 동의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중에 뭐 제3자 정보 공개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뭐 전체 동의 이런 걸 누르시니까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 전체 서비스가 아니고요. 페이스북 라이트하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통화 로그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고 뭐 전화를 받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정보가 다 그동안 페이스북에 수집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 페이스북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특히 iOS 그러니까 아이폰의 운영 체계가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의 특징상 이게 수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문제를 걸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사실은 페이스북뿐이겠느냐. 수많은 메신저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건 안 하고 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젤리빈이라고 예전에 있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 정보가 어떤 개인 사업자한테 수집이 되고 뭐 노출이 다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마무리하고요. 11시 반 지나서 알쓸경제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 목요일 시간 알쓸경제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내리 SBS 보도국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치 쇼가요 말이죠. 이 MC의 산실입니다. MC의 산실.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하다가 MBC 라디오 진행 갔고
또 박지훈 변호사도 있었어요. 네. 아, 예. 네. MBC 그것도 MBC 진행으로 갔고 말이죠. 정철진 평론가까지. 네. 예, MBC 진행을. 여기서 지금 MBC 네. 경쟁 프로 MC 사관학교입니다. SBS 김용민의 정치 이쇼가 말이죠. 예. 박수 안 치면 안 되는데 내려가서 혼났는데. 예, 앞으로 저 MBC 쪽에다가 말이죠. 저기 한 명 데려갈 때마다 뭐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료를 좀 어떻게 나눠 가지고 받든지. 아이고 참. 몇 시에 방송하시는 거죠? 저는 오후 5시입니다. 예, TV입니다. TV 뉴스 콘서트. 네, 그 경제 쪽을 맡고 있으니까 네. 뭐 진짜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무척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매일 오후 5시에는 저희 SBS 오 뉴스가 네, 있습니다. 한수진의 오뉴스. 그것만 시청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SBS 오 뉴스. 예. 그게 대세예요. 네. 예.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제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혜리 기자님이 미세먼지 특집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 나쁨이더라고요. 예. 제가 미세먼지를 지금 몇 년째 이 네. 봄, 겨울철마다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말이죠. 이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미세먼지 있었고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때 예, 그때도 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파악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 중국이 공업화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되면서 예.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못 살고 좀 공기에 대한 인식 같은 것까지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던 시절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또 뭐 중국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중국도 산업화 단계를 좀 지나가면은 네. 우리가 미세먼지를 덜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기대를 중국이 했는데. 예. 한창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북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예. 미세먼지가 줄고는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아직 워낙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게다가 또 저희는 중국이 이렇게 때마다. 전기차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중국이 예. 전기차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인데 예. 전기차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전기차 플랫폼이 될 테니까 예. 세계 전기차 회사들은 다 우리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대국다운 느낌으로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3년 내 5년 내에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예. 글쎄요, 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발 영향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고등어를 안 구우면 되겠네요. 아니야. 환기를 환기를, 할 수 있죠. 환기죠. 예, 예. 고등어는 환기.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자, 요즘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들이 굉장히 날개돋친 듯 팔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좀 신제품이에요. 예. 작년부터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등장을 했거든요. 특히 요새 아이 있는 집들은 예. 차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기 순환을 해서 원래 보통 차 안의 공기는 그 환기를 시키잖아요. 예. 근데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외기 순환을 하면 바깥에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니까 외기 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내기 순환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안에 그 자체 공기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기청정기까지 동원을 해서 예. 차 안의 공기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엄마들이 요새 많이 좀 사시는데 예. 네. 자, 그런데 차량 공기청정기 이 고르는 꿀팁이 있다고요. 네, 이거 예. 차량 공기청정기에서 좀 약간 말씀을 네. 드리려고요. 예. 일단 지금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러 가보시면 예. 뭐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KC 인증이 붙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KC 인증은요 예.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인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자제품으로서의 안전성 인증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파 인증. 예.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서의 그 성능을 인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차량용 공기청정기라고 나오는 것들은 신제품이다 보니까 네. 제대로 외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서까지 제조되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네, 그 민간 단체인 그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소형 공기청정기 인증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꼭 이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용 들고 시간 들고 하니까. 네.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그 회사가 예. 자체적으로 저희 거는 이렇게 뭐 공기청정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는 조금
아무래도 소비자로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라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내세우는 게 이제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SBS에 뭐 나온 식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아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가 기술표준에도 KS 공기청정기 인증이 있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 단체 인증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받고 나온 제품이 예.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예. 그 수입품을 쓰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일부 제품들 중에는 그런 해외의 공기청정기 인증을 받고 들어온 제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들도 빨리 뭐 한국 공기청정협회든 국가의 인증이든 받아서 예. 그런 제품들이랑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경쟁을 좀 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그 음이온 발생기가 있어요. 음이온 발생기. 예. 공기청정 기능도 있으면서 음이온도 나오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음이온 발생기인데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경우는 예. 공기청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 거짓말한 거예요? 자세히 그 조그맣게 보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음이온 발생기인지 공기청정기인지 있을 거예요. 네. 음이온 발생만 되는 제품은 그것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이온만 믿고 뭐 당연히 공기청정 기능이 있겠지 하는. 공기청정 기면서 음이온이 발생하면 되는데 음이온 발생기만으로는 공기청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온이 나오니까 공기청정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네. 네, 공기청정 기능은 거짓말.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아니요. 음이온 발생만 되면 그건 거짓말 맞습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은정님, 오오오 차량용 사려고 했는데 진짜 꿀팁.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네. 이진아님, 저 월요일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려고 했다가 엄마 맞냐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실내 놀이공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야외 놀이공원 데리고 가면은 이 엄마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미세먼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 좋은데요. 미세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세상. 미세먼지 같은. 우리 이진아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그 음이온 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존 인증, 오존 안전성 인증 받았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오존 안전성 인증. 네. 그거 없으면 뭘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존이 그 유해한 수준으로 나오는 제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존, 그러니까 그 차량용 공기청정 KC 인증이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인증받는 것처럼 음이온 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탈취 기능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탈취 기능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오존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지 꼭 보고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진짜 이번에는 집에 공기청정기 한번 들여놔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뭐 두 분 다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를 많이 이제 잠깐 만난 분들을 얼리 어답터로 하세요. 공기청정기 있으면 바로 산다든가 스마트폰도 바로 바꾼다든가 하는데 진짜 레이티스트입니다. 스마트폰도 끝까지 안 바꾸고요. 제습기도 한때 열풍이 불었잖아요. 끝까지 안 사고 안 사다가 이제 거의 한 90% 이상 분들이 진짜 좋다. 그러고 나서 제습기 샀거든요. 최근에 칼라 TV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던데. 최근에 그 디지털로 그동안 이제 돌리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바꿨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제가 좀 더 수소문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짜 뭐 제가 뭐 회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제습기 때는 거의 만나본 사람들이 그냥 뭐 형 들어놔 이거 진짜 좋아 막 이랬는데 공기청정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보고 있어요. 약간. 어떤 기준으로 공기청정기 골라야 됩니까, 권혜리 기자님? 저는 근데 공기청정기는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사시라 마시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효능. 효능은 있긴 있죠. 효능 있긴 있죠. 효능이 있지 않고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사기죠. 네, 일단 아직 그렇게 정철진 평론가도 공기청정기 없으시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더 보급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절대로 뭐 그 제품 광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걱정이 되시면 공기청정기가 효능이 없는 제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청정기를 사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한 기계거든요. 필터랑 바람이에요. 풍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합한 필터를 쓰고 바람이 잘 돌게 하면서 그 필터가 이제 먼지는
빨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주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뭐 헤파 필터 써야 된다. 엄청 막 그 고사양의 필터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필터만 있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미세먼지라는 거를 빨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미세먼지랑 어울리게 풍량이 얼마나 잘 조절되느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일단 이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여기서 한번 거른 다음에 맑은 공기를 이제 뿜어내는 형식의 개통도군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외제 뭐 해외 그 공기청정 같은 경우에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필터가 막 24만 원, 저 30만 원짜리도 봤어요. 그런 거 어떻게 써요? 3년 쓰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품까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클린에어 인증을 받았거나 우리 기술표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 정도면 지금 걱정되는 초미세먼지는 다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그 좋고 비싸고 왜 이렇게 위로 길쭉한 큰 공기청정기들 있잖아요. 100만 원 넘는 거. 그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이쁘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평형이 넓어요. 뭐 30평형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도 뭐 그렇죠. 네네. 근데 집에서 보시면은 30평형대 하나 거실에 놓으면 그걸로 안방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뭐 18평형, 24평형 이렇게 작은 것들 지금 20만 원대도 나와 있고요. 뭐 40만 원대, 60만 원대도 있습니다. 뭐 100만 원 훌쩍 넘는 거 하나를 그냥 놓고 쓰시는 것보다 뭐 30만 원짜리 2개 이렇게 사서 가장 많이 있는 곳에 놓고 쓰시면 절반 가격으로 줄어들죠. 120만 원 아니라 60만 원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공기청정 기능으로서는 효율적입니다. 무턱대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고려해서 말이죠. 자, 지금 서주영님 공기청정기 가습기와 병행해서 사용하면은 효과가 더 있습니까?라고 물어오셨어요. 가습기는 하고 공기청정하고는 딱히 연관관계 없고요.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선풍기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람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있으면 그 공기청정기 바람이 못 가, 그러니까 힘이 좀 덜 미칠 곳까지도 이렇게 좀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화된 공기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선풍기를 놓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기청정기 최고 명당 자리는 거실 한가운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바람이 고루고루 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흉하게 거기 가운데 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드도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다른 가구들에 막혀 있지 않은 모서리에 두시고 선풍기랑 같이 병행해 쓰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공기청정기 그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에어컨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 등급 그 받은 것들 사시면 사실 전기세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까 작은 거 2개 사서 놓는 게 그 구입가는 절반으로 줄고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개 돌리는 비용하고 비싼 거 하나 돌리는 비용하고 보시면 1년에 몇만 원 차이가 안 나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이게 사실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설명서 있는 대로 하시면. 설명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설명서만 읽으면 될 걸 괜히 물어봤네. 제가 드릴 말씀은 왜냐면 공기청정 관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필터 주기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필터 보통 우리나라 제품들은 1년에 한 번으로 그 보통 거의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잊지 말고 필터는 교체를 하시고요. 거의 그 공기청정기를 1년 내내 강풍으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자동으로 놓고 쓰는데 그 정도면 뭐 굳이 달리 할 거 없이 1년에 한 번씩 필터만 좀 제대로 바꿔주시고 그 맨 바깥쪽에 있는 극세사 필터 그것만 이제 물 세척해서 끼워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알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그 미세먼지 관련 상품이 그 요즘 불티나게 팔려도 그 사실 그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내수에 그렇게 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죠. 직격탄입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영국에도 과거 여러분들 안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다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뭐 거긴 스모그였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 있잖아요. 돈을 안 쓰면 내수는 위축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마트 통계는 이게 납품이 이렇게 미세먼지 납품 기준으로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매출액이 0.1%씩 줄어든다.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쇼핑몰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연구가 예. 제가 보기에 그 통계는 한 2년 뒤에는 2년 뒤에 네, 아니었더라. 오히려 했는데 뭐 예. 이렇게 바뀌었더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지금 마트들은 실내를 최대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막 진짜 옛날이었잖아요. 예예예. 더워가지고 막 그랬을 때 은행으로 막 달려가서 그 은행에 앉아 있었던 예. 에어컨의 그런 시절처럼 예. 미세먼지 때 우리 다 마트로 가자. 미세먼지 백화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고 예. 그 내수는 이렇게 좀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지만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안티 더스트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항하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청정기.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올해가 무슨 원년이냐? 예. 국민가전하면 예. TV 다음이 세탁기잖아요. 예. 세탁기보다 어쩌면 올해 공기청정기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역전하는 첫 해다. 뭐 이런 예, 얘기 예. 있고 뭐 화장품, 뭐 기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내수 유통은 점점점 줄어들지만 우리 김용민 앵커 말한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매출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상품들 시장은 또 열릴 수가 있겠다. 예, 이런 예, 생각도 예. 해봅니다. 예. 경제학적으로는요. 자 9295번님이 네.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청정기 안 쓰면 빨리 죽습니까? 빨리 죽습니까? 저소득층이라서 이거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요. 예. 물을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다른 것보다. 그리고 지금 뭐 홍삼이나 예. 미역 같은 것들도 좀 면역력을 높인다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좀 예. 실험 결과가 권장하고 나오고 있어요.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그 공기청정기보다 더 중요한 건 환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환기.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좀 나쁜 날도 예. 하루에 한 2번 정도씩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환기를 꼭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특히 그 아까 고등어 잠깐 얘기하셨지만 예, 예. 그 과거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말 대기를 뒤덮은 미세먼지랑 요리할 때 잠깐 나오는 그 고등어 구이를 비교한 거는 무리가 있었지만 예. 이제 그 주부들이 요리하실 때 네. 나오는 그 네.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이 기름기 많은 음식 조리하실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그 나쁜 정도가 네. 중국에서 오는 그 네. 나쁜 초미세먼지랑 네. 똑같은 나쁜 먼지예요. 그러니까 요리하실 때 꼭 환풍기 요새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예. 가스레인지 위에 그거 꼭 돌리시고 예. 그 요리하실 때 환기 그 창문 열어서 식히시고요. 미세먼지 좀 나쁜 날도 그리고 문 닫고 이렇게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습관을 바꿔서 네, 하시면. 이제는 뭐 구워 먹지 말고 육회, 뭐 생선회 이렇게 먹으면은 뭐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스크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예. 그 KF80짜리 마스크는 지금 묶음으로 사면 낱장에 500원, 600원으로 온라인에 살 수 있거든요. 예. 그 나쁜 날 예. 이거 묶음으로 한번 사두시고 그럼 예. 1년, 2년 네. 나쁜 날만 골라서 그 마스크 KF80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니까요. 예. 그 꼭 이렇게 당겨 쓰시고 다니시면 예.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2720번님 저희 집도 1학년과 유치원 입학했는데 월요일에 결석시켰어요. 학교에 공기청정기도 없고 예전처럼 개근의 의미도 퇴색돼 있고 학교 가서 종일 미세먼지 마시는 것보다 하루 쉬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학교 가면은 미세먼지 피할 수 있다. 이런 뭐 강력한 또 신호를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공기청정기 이런 시스템도 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예, 근데 이런 우리 2720님 같은 분이 네. 제 뭐 후배들도 있고 예. 이게 좀 많이 퍼져봐.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앞서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옛날엔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뭐 잘 참고 지냈던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세상이 예. 변하는 거죠. 예. 네. 이제 채널 막 직접 가서 돌리는 시대하고 네. 앉아서 또 리모컨 누르는 시대에서 네. 요즘 꼬마들은 이제 예. 돌려줘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꺼줘, 아니, 그리고 틀어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미세먼지 다르죠. 같은 네. 경우는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 이게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그 독성 물질이나 이런 거는 독성이.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벽지에서도 저기 미세먼지 나올 수 있고요.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흙탕 그 흙바닥을 막 뛰어가도 먼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생기는 미세먼지와 그 정말 그 굴뚝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섞이는 초미세먼지는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하면 제가 딱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네.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 절대 뭐 그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려는 건 아닌데 네. 마스크 쓰시고 물 많이 드시고 조심하면 좋은 건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6월인데 정철진 평론가님, 그 네. 후보들이
그 미세먼지 대책 많이 공부해서 좋은 공약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뭐 뾰족한 대책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만약 하나 그 네. 후보들이 뾰족한 대책을 나왔다면 예. 진짜 대단한 후보죠.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는데 뾰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약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희망은 가져보죠. 네. 네. 뾰족한 걸로. 뾰족한 걸로. 네. 네, 그래요. 좋은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대중교통 무료 네. 이게 저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없었고요. 예. 이제 그때 그 비용으로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한번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번 좀 배포해 줬었으면 어땠을까. 예. 뭐 그렇게 좀 많은 또 대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꿀팁부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는데 정철진 평론가님, 네. 위안화 표시 원유의 그 네.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이런 소식도 준비하셨어요. 네, 이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많은 경제부 기자들은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네. 이게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유라는 걸 사고 파는 게 현물을 직접 드럼통 주고 파는 게 있고요. 예. 근데 원유는 이게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선물로 뭐 6개월 뒤에 얼마에 팔래 말래 계약을 했다가 또 취소해도 되고 예, 예. 실제로 그날 가서 예. 현물을 교환해도 되고 이게 선물 시장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모든 현물 기름 주고받을 때 결제 통화는 달러. 원유 선물 역시도 예. 달러.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가 없으면 음. 기름 못 삽니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수조 원 들고 만수르한테 가서 기름 달라 안 줍니다.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은 이게 달러를 지탱해 왔다. 페트로를 뜻하는 그러니까 석유가 페트로거든요. 네. 달러에서 예. 페트로 달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예. 중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 좋다. 현물은 내가 못 건드린다. 달러로 해라. 네. 그러나 선물 시장만큼은 위안화로도 위안화로도 계약을 오. 맺자 해서 원유 선물 위안화 음. 원유 선물 시장을 열었습니다. 예, 아주 이제 짧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에게 네.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미국의 반격을 봐야죠. 아. 네, 과거에 보면 반기를 들었던 이란 또 예. 후세인 네. 러시아 예. 베네수엘라 예. 이게 음모론 같지만 다 당했어요. 근데 과연 중국을 또 이 네. 미국 달러 패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